1월 21일 오늘 뉴스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첫 번째로 고금리가 불러온 유동성 위기. 이 강원도에 김진태가 했던 강원도 그때 레고랜드 파산 때 그 이후로 다시 좀 막대한 자금을 정부에서 쏟아부어 가지고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켰죠. 근데 현재 곳곳에서 유동성 위기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유동성 위기 조짐이 있냐면은 부동산 PF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현재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또 카드사들이 지금 그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카드사는 은행처럼 예금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이제 현금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와 PF 쪽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월급 750만 원인데 카드값 다 못 내요. 리볼빙 잔액 사상 최대.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월급 750만 원이면 어떤 그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절대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 대출이나 아니면 그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이런 걸 코인 같은 걸 하면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카드값을 다 못 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빚내서 주식, 부동산, 코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물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요.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7% 감소했고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시스템이 1일부터 20일까지는 무역 적자가 나고 21일부터 30일까지 무역 적자를 메꾸는 그 시스템인데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1월 달도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 이상 날 거라 예상됩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이유는 그 어떤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반도체가 유난히 많이 감소했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그 반도체가 아직 가격이 하락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달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반도체 쪽에서 적자 규모를 키울 거고 수입이 증가하는 쪽은 원유나 석유 제품. 그러니까 유가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7,500억 불끈이 돌변한 둔촌조합, 190억 보증료 과도. 이게 둔촌주공이 원래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 안 되는데 막대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계약금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비싼 대출을 빌리던 거를 싼 대출로 옮겨서 주죠. 대출을 바꿔줬어요. 근데 수수료가 이게 그 70억 정도의 수수료에다가 130억 정도가 대주단에서 대출 지급 수수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둔촌주공 조합은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완판을 했을 경우에 추가 부담금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추가 부담금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융 비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조합에서 마지막 정산을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추가금이 납부금이 추가 부담금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둔촌주공 제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완판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해요. 다음 뉴스 볼게요.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마이너스 0.66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 기간에 되게 짧았을 때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그 시장이 붕괴됐는데 지금은 이 마이너스 영역대에 길게 있는데도 시장이 생각보다 크래시가 안 나는 이유가 여기서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을 약간 좀 쇼크를 주기 위한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을 급격히 하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폭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폭락을 하는 거에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10년 3개월 금리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낙폭이 큽니다. 차이가 큽니다. 장단기 금리 마이너스가. 다음에 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8489,039인데 지금 8조 4,800억 달러. 근데 이게 이달 말 정도 갔을 때 840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841이나 840. 서서히 연준 자산을 줄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893, 89 많을 땐 896까지 갔는데 4,800억 달러 줄였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다음에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아직도 그리드 단계예요. 이게 한 70이나 80까지도 갈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 4,200, 300까지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현재 풋콜 레이시오가 약간 풋 쪽으로 이제 가려고 슬슬 방향을 트는데 다시 개인들이 하락 베팅을 할 경우에 개인들을 완전히 이제 좀 혼동을 주면서 죽여놓고 하락 베팅으로 이제 수익을 자신들이 크게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락 베팅을 따라 들어온 개인들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는 생각할 때 한 2, 3월 정도에 한번 또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 증시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뉴스 하나 볼게요. 텍사스주에서 블록체인 워킹그룹 주정부 차원 비트코인 투자 제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블록체인 산업 개발 보고서를 주의 의원들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워킹그룹이 제출했는데 서서히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 쪽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년째 방학 중 회복되지 않는 2대 상권. 예전에 이화여대 상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가면은 인산인해였어요. 인산인해. 걸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옷가게들이 여기서 옷을 많이 샀고 그랬었는데 한 30년 전에. 근데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 전까지도 그래도 사람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촌과 이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9%라고 해요. 그리고 숙명여대 앞에는 10.5.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장사를 못할 정도인데 아마 이번 불황을 계기로 해서 서울의 주요 상권 임대료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아파트 하락 거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 자연앤 힐스테이트인데요. 자연앤 힐스테이트 여기는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16년도에 6억 4천 정도 했던 게 15억 16억까지 갔다가 지금 10억 2천 정도 합니다. 10억 2천.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한 6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단지 정보를 봤을 때 세대당 1.49대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 주차가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매매 93건, 전세 53건, 월세 20건. 하락 거래가 일어나긴 했지만 단지 규모에 비해서는 매매 전세 건수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시흥 105 C2 호반 서밋플레이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답게 용적률은 369, 건폐율 43. 여기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죠. 세대당 주차는 1.22대. 주차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는 905세대인데 매매는 101건, 전세 36건, 월세 60건. 세대수에 비해서는 매매 물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억대 아파트 하던 게
10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5억 7천. 그러니까 그 한 4억 5천 정도 내렸습니다. 여기는 매매 101건, 전세 36건, 월세 60건. 105 쪽이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서울대 105 캠퍼스가 지금 추진하다가 약간 중단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수도 서울에서는. 근데 한때 여기가 많이 올랐고 여기 장점은 여기가 시흥에 있는 주요 시설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송도까지 가깝습니다. 다음 아파트 볼게요. 다음 아파트 헬리오시티인데요. 이거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9,510세대예요. 임대가 1,401세대네요. 근데 여기가 주차는 1.32대 뭐 평범합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면은 여기가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입주할 때 분양할 때 한 8억 1천에 거래됐나 봐요. 근데 23억까지 갔어요. 15억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15억 8천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헬리오시티는 현재 매매 930건, 전세 1691건, 월세 930건. 전세가 유난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좀 더 하락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전세가 이런 상태, 낮은 상태, 전세율이 낮은 상태인데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하락이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파트는 레미안 위브인데요. 여기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 84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8천에서 15억까지 한 10억이 올랐다가 지금 9억 9천, 9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한 6억 가까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2652세대예요. 근데 주차는 3187대, 1.2대 정도로 주차는 평범합니다. 근데 여기가 현재 매매가 166건, 전세 159건. 단지 규모에 비해서는 전세 물건은 그 헬리오보다는 좀 적게 나와 있어요. 이 전세가 총 세대 수의 10%가 안 되니까 매매는 근데 꽤 많아요. 현재 매매 물건은 많이 있는 상태고 그 지금 현재 네이버에 올라온 호가는 그 실제 거래된 매매 호가에 비해서 매매 거래 실거래가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면 매매가 안 되고 이거는 9억대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9억대가. 근데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또 더 내려가겠죠. 다음 아파트 보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는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예요. 여기는 2009년도에 그 준공을 해서 지금 14년 됐습니다. 근데 여기 2444세대인데 총 주차가 4368세대. 주차가 매우 좋네요. 1.78대나 됩니다. 주차가 매우 넉넉하고 현재 여기가 반포 주변도 현재 매매 전세가 물건이 되게 많네요. 전세가 328개나 돼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세가가 뭐 이게 일정하지가 않네요. 희한하게. 근데 현재 매매가 2016년도에 15억, 16억 하던 게 전용 84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39억까지 갔다가 31억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고속터미널역과 가깝고 지금 현재 매매 263건, 전세 328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포 지역도 입주할 아파트가 좀 있어요. 여기가 그 재건축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세대수가 되게 많은 아파트라서 반포 주공 1단지 입주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아파트는 이렇고 하락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내일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